안녕하십니까.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 찾아뵙는 정치외교과 22학번 이혜은입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에밀 듀르켐과 그의 저작 사회분업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의 진행은 첫 번째, 에밀 듀르켐은 누구인가? 두 번째, 에밀 듀르켐의 저작인 사회분업론 속 듀르켐이 주장하고자 한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에밀 듀르켐의 저작인 이 사회분업론을 한국 사회에 대입시켜보면서 조금 더 에밀 듀르켐의 사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밀 듀르켐은 과연 누구인가? 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듀르켐은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와 더불어 사회학에 가장 큰 공헌을 남긴 위대한 사회학자입니다. 듀르켐은 사회학의 대상을 사회적 사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듀르켐은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사회분업론과 자살론을 통해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론들은 여전히 사용되어 현대 사회학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는 1858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생을 마감했으나 그의 이론과 접근법은 오늘까지도 널리 중요한 영감원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에밀 듀르켐이 누구인지 이렇게 짧게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사회분업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분업론은 사회분업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듀르켐은 사회분업이 어떻게 사회통합과 안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업과 관련된 우리의 과제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분업의 기능으로 분업이 어떠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둘째, 분업의 원인과 조건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셋째, 분업의 주된 비정상적인 형태를 다룸으로써 정상적인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부분을 바탕으로 사회분업론의 중요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르켐이 말하는 사회분업은 각각의 기능적인 부문으로의 특화된 미연방된 기관들의 형성으로 정의합니다. 이 같은 분업은 각 부문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루어낸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적 종속성입니다. 듀르켐은 각 분업된 부문이 다른 부문들과 기능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로 경제 부문은 교육 부문에 의존하고 또다시 교육 부문은 또다시 경제 부문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의 특화와 인간 상호 의존성입니다. 각 부문은 특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화되었으며 이러한 특화된 기능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식적 분업과 동적 분업입니다. 양식적 분업은 특정한 미연방이 특정 기능에 특화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적 분업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기능이 점차적으로 특화되고 다양한 과정을 나타냅니다. 또 다음으로는 유기체의 사회관이 있습니다. 듀르켐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면서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범죄의 사회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듀르켐은 범죄가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 중 하나로서 일정 수준의 범죄는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의 존재는 사회의 규범과 경계를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듀르켐은 바라보았습니다. 더불어 듀르켐은 연대가 사회학의 중심 개념이 되는 데 큰 일조를 한 사회학자입니다. 따라서 에밀 듀르켐의 유기적 연대에 대해서 짧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적 연대는 그의 사회학적 이론 중 하나로 사회 구조의 통합과 안정성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듀르켐은 이를 유기체 사회관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사회를 유기체로 비유하고 각 부분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설명으로는 듀르켐의 유기적 연대에 관해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요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르켐이 설명하는 유기체 사회관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각 부분이 유기체의 기관처럼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게 유기적 연대의 가장 기반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간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회적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시로 경제, 교육, 정치, 종교 등의 부문은 각각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경제 부문은 교육 부문에 의존하고 교육 부문은 또다시 경제 부문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는데 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부문의 기능적 특화가 있는데요. 각 부문은 특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화된 기능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동적 분업의 중요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듀르켐은 동적 분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각 부문이 특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동적 분업은 사회의 발전과 적응을 가능케 하며 이는 사회를 더욱 복잡하고 유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정성입니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 통합과 안정성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각 부문이 특화되고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면서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경과 조절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조절 기능도 함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문 간의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는 외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앞서 두 번째 때 사회분업론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파트에 범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 언급을 하면서 듀르켐의 아노미의 개념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을 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르켐이 얘기하는 아노미의 개념은 도시화와 사회분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회 규범의 약화나 사회적 균형의 깨짐으로 인해 이 아노미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범죄와 불안정성의 증가와 이제 연결될 수 있다고 바라본 개념입니다. 네, 이제 앞서서 제가 얘기한 이제 사회분업론 정리나 유기적 연대 이런 것들이 듀르켐이 발전시킨 기본적인 이론들 중에서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대표적인 이론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그의 작품들은 아직까지도 사회학 분야에서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듀르켐의 사상들을 한번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에밀 듀르켐의 사회분업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이제 몇 가지로 간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분업의 종류 중에서 먼저 경제적 분업과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듀르켐은 경제적 분업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이를 한국에 대입했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감할 때도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경제적 부담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듀르켐의 사회분업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 분업과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직업적 성별 분업은 많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예 없어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요. 여성은 일부 분야에서 남성과 비교했을 때에 더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력 여성들이 승진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성별 분업과 여성의 경제 참여에 관한 예시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기사 제목이 육아휴직 후 강등의 승진 제외까지 중노위 남녀 차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강등시키고 복직한 뒤에도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그런 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로는 남성이 이 회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아직까지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률이 여자가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 직원이 많음에도 여성 직원 위주로 육아휴직을 나가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여성에 대한 직업적 성별 분업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화와 세대 간 분업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대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분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밀 디를켐의 이론인 유기적 연대와 아노미 이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 교육, 의료, 노동시장 등의 부문에서 세대 간의 역할과 기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기적 연대의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겠습니다. 유기적 연대의 관점에서는 각 세대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의존하면서 사회 전체가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바라봅니다. 네, 다음은 아노미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에밀 디를켐의 아노미는 사회적 규범의 약화로 인한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고령화와 세대 간 분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규범이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규범이 발전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복지 정책이 중요해지는데요. 동시에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규범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적절한 사회 규범이 강화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아노미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세대 간 분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서로 다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규범과 기대도 변할 것이라는 디르켐의 이론을 고려할 때 사회가 적절하게 통합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유기적 연대와 규범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예시들은 디르켐의 사회분업론 개념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르켐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네, 끝으로 디르켐은 분업은 연대감을 높여 사회 통합을 부른다. 분업이야말로 문명의 원천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사회분업론의 개념을 통해서 이질적이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분업을 통해 사회의 유기적 연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을 디르켐은 펼칩니다. 우리에게 디르켐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렇기에 현재까지도 디르켐의 사회분업론과 자살론과 같은 이런 작품들은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